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21번째 시간으로 B2B 마케팅 두 번째 주제인 제안서와 프리세일 설계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객 문제 정의와 가치 제안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가치 제안을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 안에서 어떻게 설득 구조로 바꾸는가를 다룹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논리로 설득하는가, 그리고 가격을 어떤 심리적 맥락에서 제시하는가입니다. B2B 영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은 알겠지만 내부 설득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안서가 의사결정자의 언어로 작성되지 않으면 고객 담당자가 내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주는 제안서가 제출되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세일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고객과의 신뢰 형성, 요구사항 발굴, 가치 설명, 가격에 대한 납득이 모두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B2B 구매는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관심사와 두려움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둘째, 어떻게 설득하는가입니다. 좋은 제안서는 정보를 많이 넣은 문서가 아니라 고객의 상황과 문제, 해법과 성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셋째, 가격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입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와 리스크의 결과입니다. 이 세 질문을 따라가며 제안서와 프리세일을 하나의 설득 시스템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B2B 의사결정 구조, DMU, 고객 여정, 설득 프레임, 가격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다룹니다. 다음으로 삼성 SDS, SAP, 세일즈포스 같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봅니다. 이어서 이해관계자 맵, 제안서 구조 캔버스, 가격 제시 템플릿 같은 실전 도구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제안서를 직접 구성하는 실습으로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핵심 체크리스트와 90일 실행 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B2B 의사결정 구조인 DMU입니다. DMU는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집합입니다. B2B에서는 평균적으로 6명에서 10명 정도가 구매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는 이니시에이터가 있고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으로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디시전 메이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는 유저도 중요합니다. 좋은 제안서는 이들 각각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B2B 고객 여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구매자는 영업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구매 여정의 57에서 70%를 진행합니다. 고객은 스스로 문제를 검색하고 콘텐츠를 비교하고 사례를 검토하며 내부적으로 해결 방향을 좁혀갑니다. 따라서 인식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신뢰를 쌓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고려 단계에서는 솔루션 비교 자료와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결정 단계에서는 맞춤형 제안서와 ROI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에서는 온보딩과 성공 사례화가 재계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설득의 구조입니다. B2B 제안서에서 강력한 두 가지 프레임워크는 피라미드 원칙과 스핀 기법입니다. 스핀은 상황, 문제, 파급 효과, 필요 보상의 흐름으로 고객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먼저 현재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상황을 묻습니다. 그 다음 그로 인해 어떤 불편이 발생하는지 문제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파급 효과를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된다면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고객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설득은 일방적 설명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문제와 가치를 발견하게 돕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가격의 심리학입니다. 가격은 객관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가격을 항상 비교와 맥락 속에서 평가합니다. 앵커링 효과는 처음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옵션을 먼저 본 뒤 3억 원 옵션을 보면 3억 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번들링 효과는 교육, 지원, 유지 보수처럼 여러 항목을 묶어 가격 저항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손실 회피 프레이밍도 중요합니다. 도입하면 연 2억 원을 절감한다는 말보다 미도입 시 연 2억 원 손실이 계속된다는 말이 더 강한 동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가치 기반 가격 설정입니다. 원가 기반 접근은 원가의 마진을 더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효율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화도 어렵고 협상에서 마진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치 기반 접근은 고객이 얻는 비즈니스 가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고객 문제의 경제적 가치의 해결 기여율을 곱하면 적정 가격의 상한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원가의 결과가 아니라 고객 가치의 일부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프리세일의 황금 법칙입니다. 프리세일은 단순히 사전에 데모를 보여주는 활동이 아닙니다. 고객과 신뢰를 쌓고 숨겨진 니즈를 발굴하며 맞춤 솔루션을 설계하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첫 단계는 신뢰 구축입니다. 고객의 업계, 애뉴얼 리포트, 뉴스, 경쟁사 상황을 사전에 조사해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니즈 발굴입니다. 스핀 질문을 통해 표면적 요구사항 뒤에 있는 진짜 페인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솔루션 설계입니다. 기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목표 달성 이야기로 제안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내 첫 번째 사례는 삼성 SDS의 스마트 팩토리 제안입니다. 삼성 SDS는 국내 대형 제조사의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기술 스펙 중심 접근을 비즈니스 가치 중심 스토리텔링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 불량 감지 정확도 99.2%, IoT 센서 1000개 연동, 실시간 대시보드 제공 같은 기술 설명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원진은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후 연간 불량률 0.3% 감소로 원가 절감 42억 원, 가동률 8% 향상으로 매출 기여 120억 원, 품질 클레임 감소로 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언어로 바꾸었고 즉시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두 번째 사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DMU 공략입니다. 중견 유통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IT팀은 찬성했지만 CFO와 현업 부서장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IT팀만을 공략한 제안서는 비용 절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CFO의 우려와 업무 혼란을 걱정하는 현업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전략은 이해관계 자별 맞춤 메시지였습니다. CFO에게는 3년 TCO 비교표와 ROI 시뮬레이션을, 현업 부서장에게는 마이그레이션 제로 다운타임 보장 계획을, IT팀에게는 기술 아키텍처 상세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내 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첫 번째 사례는 SAP입니다. SAP는 오라클과의 ERP 경쟁 입찰에서 가격이 30% 높았음에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가치로 프레이밍한 전략이었습니다. 고객 CFO와 함께 4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SAP 도입 시 운영한 350억 원 가치 창출이라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또한 동일 업계의 성공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는 레퍼런스 고객 투어를 제공해 신뢰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초기 구현 비용 일부를 성과 기반 후불 조건으로 제시하며 가격 저항을 리스크 공유 파트너십으로 바꾸었습니다. 해외 두 번째 사례는 세일즈포스의 가격 앵커링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에센셜스,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의 3티어 가격 전략을 활용합니다. 대화는 항상 엔터프라이즈부터 시작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후 고객의 예산과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유저당 300달러로 먼저 제시되면 프로페셔널 유저당 165달러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됩니다. 기능 비교표는 프로페셔널 선택이 스마트한 결정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됩니다. 연간 약정 할인은 월간 계약 대비 절약이라는 프레이밍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고객의 약 65%가 중간 또는 상위 티어를 선택합니다. 실패 사례로 국내 IT 솔루션 기업 A사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 사업 입찰에서 기술력 1위 평가를 받았지만 탈락했습니다. 제안서는 화려했지만 의사결정자의 핵심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기술 스펙 과잉이었습니다.
100페이지 중 70페이지가 기술 아키텍처였고 비기술직 위원들은 핵심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리스크 관리 부재였습니다. 도입 실패 시 책임 소재라는 공공기관의 가장 큰 우려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예산 사이클 무시였습니다. 기관의 예산 결정 시기와 제한 타이밍이 맞지 않아 기회를 잃었습니다. 글로벌 B2B 제안 성공 패턴을 비교하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SAP는 공동 비즈니스 케이스 개발로 고객이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게 했고 30% 고객도 수주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3티어 앵커링으로 비교 구조를 만들고 중간 티어 선택을 유도했습니다. 삼성 SDS는 ROI 계량화 스토리텔링으로 임원 언어로 번역했고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맥킨지는 피라미드 구조 제안서로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를 뒤에 배치해 의사결정 속도를 3배 높였습니다. 공통점은 고객의 언어로 고객의 문제를 고객의 목표 달성 이야기로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실전 프레임워크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 맵입니다. 이 도구는 DMU 안에 각 인물이 가진 영향력과 태도, 공략 전략을 시각화합니다. 낮은 영향력과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니터링 대상이고 낮은 영향력과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보를 제공하며 우호적 지지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높은 영향력과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핵심 챔피언으로 레버리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높은 영향력과 부정적 태도를 가진 핵심 반대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개별 설득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름, 관심사, 우려,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전 프레임워크 두 번째는 제안서 스토리라인 캔버스인 SCQA 구조입니다. S는 고객이 이미 알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레거시 ERP로 인해 데이터 통합에 주 20시간을 쓰고 있다는 식입니다. C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의 위험과 변화 필요성입니다. 경쟁사들이 클라우드 ERP로 전환해 의사결정 속도가 3배 빨라졌다는 식으로 긴박감을 줍니다. Q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경쟁 열의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입니다. A는 우리 솔루션이 그 답이라는 명확한 제시입니다. 6개월 내 데이터 통합 시간 90% 절감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핵심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해야 합니다. 실전 프레임워크 세 번째는 ROI 계산기입니다. 가격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명확한 ROI 계산입니다. 비용 절감형은 현재 비용에서 도입 후 비용을 뺀 뒤 기간을 곱합니다. 수익 증대형은 추가 매출의 기여율을 곱합니다. 위험 감소형은 리스크 발생 확률의 손실 규모를 곱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인 페이백 피리어드를 12개월 이내로 제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사관리 솔루션 예시를 보면 인사팀 5명의 연봉 5천만 원 중 30%가 반복 업무라면 현재 비용은 연 7,500만 원입니다. 솔루션 비용이 연 2,400만 원이면 순절감은 연 5,100만 원이고 ROI는 212%, 회수 기간은 5.6개월입니다. 실전 프레임워크 네 번째는 가격 제시 전략입니다. 단일 가격을 제시하면 고객에게 yes 또는 no의 선택만 남습니다. 세 가지 옵션 구조는 고객이 구매 여부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베이식은 핵심 기능만 포함하고 월 500만 원으로 기준 앵커 역할을 합니다. 스탠더드는 핵심 기능, 교육, 분기 지원을 포함하고 월 850만 원으로 대부분의 고객이 선택하도록 설계된 스위트 스팟입니다. 프리미엄은 전체 기능, 전담 CS, 맞춤 개발을 포함하고 월 1,500만 원으로 상위 고객을 확보하며 스탠더드를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선택 구조는 가격 저항을 낮추는 설계입니다. 실전 프레임워크 다섯 번째는 반론 처리 프레임워크인 LAER 모델입니다. 고객의 반론은 거부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L은 listen, 즉 경청입니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며 중간에 반박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A는 acknowledge, 즉 인정입니다. 고객의 우려가 충분히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explore, 즉 탐색입니다. 반론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우려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R은 respond, 즉 대응입니다. 일반적인 답변이 아니라 고객 상황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론 처리는 고객을 이기는 과정이 아니라 고객의 불안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징 전략입니다. B2B 구매자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도입 실패가 자신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클로징은 고객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얼터너티브 클로즈는 4월이나 5월 중 언제 시작할지처럼 예스나 노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서머리 클로즈는 오늘 합의한 가치를 정리한 뒤 자연스럽게 서명으로 연결합니다. 파일럿 클로즈는 전체 계약 대신 소규모 파일럿을 제한해 거부 저항을 낮춥니다. 중요한 원칙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안 후 답을 요청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됩니다. 이제 한 페이지 제안서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왜 한 페이지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임원급 의사결정자는 평균 2분 30초 안에 제안서를 검토합니다. 한 페이지 제안서는 핵심 메시지를 강제로 압축하는 훈련이자 의사결정자에게 가장 친화적인 형식입니다. 10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줄이는 과정에서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핵심 메시지가 없으면 한 페이지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페이지 형식은 임원이 5분 안에 내용을 파악하고 팀에 배포하기 좋으며 내부 전달과 챔피언 설득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객의 특정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다는 신뢰를 줍니다. 한 페이지 제안서는 7개 핵심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즉 헤드라인입니다. 귀사의 문제를 기간 내 성과로 해결한다는 한 문장 가치 제안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고객의 현재 문제를 데이터와 함께 명시하고 가능하면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셋째는 솔루션 개요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3줄 이내로 기능이 아니라 접근 방식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넷째는 기대 성과입니다. 비용 절감, 수익 증대, 리스크 감소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합니다. 다섯째는 왜 우린가입니다. 차별화와 레퍼런스를 제시합니다. 여섯째는 투자 규모입니다. 가격 범위나 옵션 구조를 ROI와 함께 제시합니다. 일곱째는 넥스트 스텝입니다. 이번 주 내 30분 미팅처럼 명확한 다음 행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습의 다음 단계는 고객 프로파일 작성입니다. 좋은 제안서는 좋은 고객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디시전 메이커가 누구인지 직책과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KPI가 무엇인지, 올해 가장 큰 비즈니스 챌린지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예산 사이클은 언제인지, 내부 챔피언은 누구인지,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누구이며 왜 반대하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목표하는 고객사 한 곳을 선정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제안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모르는 항목이 많다면 그것이 바로 프리세일 미팅에서 파악해야 할 숙제입니다. 실습의 다음 단계는 가치 제안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제안서의 핵심은 단 하나의 강력한 가치 제안 문장입니다. 템플릿은 명확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타겟 고객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구체적 성과를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라는 구조입니다. 나쁜 예시는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이 최첨단 기술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식입니다. 너무 모호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측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시는 공급망 최적화 솔루션이 월 매출 100억 이상 유통사의 재고 과잉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재고 비용을 6개월 내 25% 절감하게 한다는 식입니다. 구체적이고 고객 중심이며 측정 가능합니다. 실습의 마지막 단계는 한 페이지 제안서 완성입니다. 앞에서 만든 고객 프로파일과 가치 제안 문장, ROI 계산과 리스크 감소 요소를 종합해 한 장으로 압축합니다. 완성도는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헤드라인이 고객 가치 중심으로 작성되었는가, 문제 정의의 비용과 시간과 빈도 같은 숫자가 포함되었는가, ROI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었는가, 차별화 포인트가 경쟁사와 명확히 구별되는가, 넥스트 스텝이 구체적 행동과 날짜를 포함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 후 동료에게 2분 안에 읽게 하고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답이 의도와 다르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DMU 6개 역할을 파악했는지, 이해관계자 맵을 작성했는지, 핵심 디시전 메이커를 확인했는지, 내부 챔피언을 확보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설득 논리에서는 SCQA 구조로 스토리라인을 짰는지, 스핀 질문으로 니즈를 발굴했는지, 가치 제안 문장이 고객 언어인지, ROI를 구체적 숫자로 계산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격의 심리에서는 3티어 옵션 구조, 앵커링, 손실 회피 프레이밍, 투자 회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한 페이지 제안서에서는 7개의 블록, 2분 내 가독성, 강한 헤드라인, 구체적 넥스트 스텝을 점검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지식을 실제 성과로 바꾸기 위한 로드맵입니다. 데이 1부터 30까지는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타겟 고객, 3곳의 DMU 맵을 만들고 기존 제안서를 SCQA 구조로 재작성하며 한 페이지 제안서 템플릿을 완성해 내부 리뷰를 한번 진행합니다.
데이 30일부터 60까지는 실전 적용입니다. 신규 제안 기회 2건의 새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고객사별 ROI 계산서를 만들며 3티어 가격 옵션 구조를 설계해 한 번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데이 60일부터 90까지는 검증과 개선입니다. 성공과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반론 처리 사례 5건을 LAR 모델로 정리하며 팀 내 제안서 작성 가이드를 한 장으로 공유합니다. 목표는 제안서 수주율 20% 이상 향상과 영업 사이클 단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강의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스핀셀링은 B2B 영업 질문 기법의 교과서입니다. 더 피라미드 프린시플은 구조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싱킹, 패스트 앤드 슬로우는 가격 심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더 챌린저 세일은 현대 B2B 영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가트너 B2B 바이어 서베이 2024 자료는 디지털 구매 여정의 최신 흐름을 보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B2B 마케팅 세 번째 주제인 콘텐츠 마케팅과 리드 너처링을 다룹니다. 구매 결정 전 70%의 여정을 공략하는 퍼널별 콘텐츠 설계, 리드 스코어링과 너처링 자동화, B2B 콘텐츠 ROI, 측정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